자, 이제 특징주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앞서서 이제 계속 포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특징주 포드로 준비를 했습니다. 포드가 사실은 간밤에 월가에서 꽤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요. 일단 주가는 약 3%가량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하락폭이 뭐 크다고는 체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이슈 자체가 좀 컸던 이슈인데, 이 포드에서도 그냥 미국의 완성차 업체인데 얘들도 이제 전기차를 만들잖아요. 대표적인 게 이 머스탱 마하, 이 크로스오버, 이게 SUV 아마 전기차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가격 인하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점유율 확대를 위한 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심화, 이거에 이제 신호탄이 나온 건데, 일단 테슬라가 뭐 선빵 날렸고요. 전문 용어로 선빵 날렸고, 이게 사실은 테슬라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이면 포드가 2위였거든요. 근데 테슬라가 치고 나가니까 결국은 이제 이 후발 업체들도 경쟁사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가격 인하를 했는데 어느 정도냐? 평균 4,500달러를 인하를 했고요. 특히 이 고급 레벨의 경우에는 이 인하율이 최고가 거의 한 8.8%까지도 된다고 합니다. 왜 이렇게 가격을 인하를 했냐? 결국은 얘들도 그 세제 혜택,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격대가 있잖아요. 뭐 몇 달러 미만의 차부터 요 세제 혜택을 보니까 가격을 인하해서 그 구간대에 넣어야지 결국은 판매가 늘 수 있고, 그래야 점유율이 확대가 되니까 그냥 테슬라가 했던 그 전략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. 그러면서 가격을 인하하는 대신에 우리도 판매를 그럼 많이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생산량은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, 기존에는 연간 한 7만 8천 대 정도 생산했다면 이거를 13만 대로 거의 67%나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드도 경쟁에 같이 진출을 한 것인데, 문제는 테슬라는 그렇게 가격 인하를 하고 해도 이제 뭐 마진에 대한 압박은 물론 있습니다만, 그래도 테슬라는 이 자동차 부분에서 뭐 20% 중후반대 마진을 냈던 기업인데,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로 사실은 수익 구간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근데 거기에다가 가격을 더 인하해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 거의 뭐 손해보고 파는 거 아니야? 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이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가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빠진 건데, 그 대목에서 생각해 보자면 포드가 확실히 후발주자들에게는 더 압력을 가하는 전략이 됐구나라는 건 또 저희가 해석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들이 전기차의 하락 압력으로 좀 일정 부분 작용도 했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는 소파이 테크놀로지입니다. 이 기업은 12.5% 급등을 했는데요. 뭐 대출도 그렇고 신용카드도 그렇고 그쪽 부분에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핀테크 업체인데,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매출, 뭐 조정 주당 순이익, 조정 에비타 모두 다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훌쩍 뛰어넘었고요. 여기에다가 올해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면서, 지금 보면 EPS가 적자였거든요. 소폭이지만. 근데 이게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이제 실적 모멘텀 부각되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네, 우리 성일님 어제였나요? 그죠?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였나 보다. 스타벅스 커피였다고 하셨는데 다시 메가 커피로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, 흙을 끓여서 드신다고요? 그만큼 좀 다시 힘들어졌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하루 조정으로 이렇게까지 수익률이 뚝 떨어질까요? 네, 그리고 수피아님, 네, 리뷰언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금요일날 40% 넘게 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간의 후폭풍이 또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서 인수설 그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어떤 확인이 되질 않고 있고, 이제 후속 보도는 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낙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수피아님 코드도 가지고 계셨구나.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 잘 돼야지 또 수피아님은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자동차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웃게 했다가 또 울게 했다 그런 것 같아요. 테슬라도 또 간밤에 많이 빠져가지고, 그죠? 자, 이제 다음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. 베드베스 앤 비욘드, 이 기업도 뭐 12%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. 가정용품 소매업체, 대표적인 밈주식, 그리고 파산이 임박한 상황.
그쵸. 저희 이제는 딱 BBBY 하면 이제 딱딱딱딱 다 나오는데 근데 이제 12%나 주가는 올랐습니다. 왜? 지금 얘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서 매장을 뭐 다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돈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폐쇄해서 결국은 매장이 있으면 그 관리 비용이 필요하고 거기에 물건을 대야 되고 하는데 지난번에 왜 그 물건 살 돈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지금 또 비용도 좀 줄이고 또 폐쇄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또 줄이는 부분이 부리면서 이제 현금 확보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이제 잇따라 매장을 폐쇄하는 것 같은데요. 어떤 거였냐? 일단 이 배드베스 앤 비욘드 주력 매장을 이제 87개 그리고 드럭스토어인 하모는 전체 매장이 50개인데 이거를 전체 다 폐쇄하기로 했고요. 바이바이 베이비도 5개 매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. 근데 이 매장 폐쇄가 이번에 처음 있는 얘기냐? 그렇지 않거든요. 앞서서도 150개 매장 폐쇄가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매장 폐쇄입니다. 그래서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거의 뭐 950개 정도의 전체 매장이 있었는데 이 중에 지금 거의 한 뭐 300개 가까운 매장을 폐쇄 조치하는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일단 매장 폐쇄한다니까 급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어떤 펀더멘털적인 등락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투기적인 뭐 매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그래서 BBBY뿐만 아니라 지금 카바나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 민주식 대열에 껴버렸잖아요. 그쵸? 온라인 중고차 매매 업체. 근데 이 카바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다. 뭐 이렇게 하는데 카바나도 간밤에 29% 올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민주식 계열의 요 종목들은 어떤 펀더멘털적인 등락보다는 이렇게 그냥 수급에 따라서 이제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사실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배드베스 앤 비욘드 같은 경우에는 S&P 글로벌 신용평가사죠. 여기에서 신용등급을 종전 CC에서 D등급 이 S&P 글로벌이 신용등급이 총 22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에 D등급이 최하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뭐 디폴트 온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 그렇게 강등 조치를 했으니까 파산에 대한 우려는 되게 큰 상황인데 주가는 이렇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올랐으니까 한번 사볼까 이러기에는 좀 위험한 종목이다. 위험한 구간대다라는 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제 마지막 GE 헬스케어입니다. GE 헬스케어는 한 2%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요. 이 GE 헬스케어는 GE에서 제너럴 일렉트로닉에서 분사가 된 기업이죠. 지난 3일인가 아마 분사를 했고 분사 이후에 처음으로 이 독립 실적을 발표를 한 건데요. 자, 매출액 49억 달러로 전년비 8% 증가를 했고요. 조정 EPS는 1.31달러로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한 3.7% 감소를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실적 발표할 때 실적 정리할 때 이 시장 예상치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근데 아직 GE 헬스케어에 대해서 분석한 애널이 한 명밖에 없다고 해요.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요 비교치는 좀 없는데 근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. 그래서 뭐 주가도 오른 거고요. 그래서 일단 첫 성적표는 그냥 합격점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. 그리고 또 올해 전망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매출은 약 5에서 7% 성장할 거고 주당 EPS도 전년보다 좋은 한 3.6에서 3.75달러 정도 우리 기록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망치에 대해서도 뭐 월가의 평가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냥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